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볼 얘기는 인생에 대한 어떤 사기당하는 시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내 인생에서 사기당한 적은 몇 번인가, 그리고 남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그게 진실이든 오해든 간에 사기꾼으로 부른 적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실제로 사기꾼이란 말도 들은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한때.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진실된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제 인생에서 위기가 크게 한 3번 정도 왔었는데, 그 위기 중에서도 대부분은 제가 욕심을 부려서 남에게 투자를 했거나, 투자 사기죠. 아니면 정말 불쌍한 친구들이 갑자기 접근을 합니다. 불쌍해진 친구죠. 원래 불쌍하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접근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서 돈을 안 갚으면서 그 돈이 저희 위기와 같이 이렇게 더불어 오면서, 보통 위기는 또 하나만 오진 않죠. 보통 한 서너 개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진짜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풀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나락, 인생의 나락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인생 50, 지금 제 나이가 53세? 52세?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를. 저는 1971년생이거든요. 2월생이다 보니까 전년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89학번이 되는 건데, 재수를 해서 90학번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 명의로 이제 통장을 갖게 되고, 또 그 통장을 운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제 동창회란 걸 하면서 동창이 접근을 합니다. 어릴 때는 동네가 같이 이제 시작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 이제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동창들끼리도 이제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수준차가 점점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도 또 끼리끼리 만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동창회의 위험성은 남자들끼리 위험성보다는 그때 나타난 옛날에 짝사랑했던 여자 그러면서 불륜으로 접어드는 그런 관계가 이제 사실 동창의 위험성인데, 그때 이제 저는 그런 동창들에게 사기를 한두 번 당하죠. 옛날 부르마블이라고 있어요. 그걸 만든 씨앗사, 그 회사의 아들 공모시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때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와서 막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리고 잘 사는 애가. 근데 그 돈을 또 해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기의 위혹에 빠지는 건 뭐냐면, 이런 자동차 동호회들, 그런 거. 저도 이제 수입차 동호회 이런 거 많이 가입했죠. 거기서 보통 얼마 만나지도 않은 분들과 서로 형동생을 하게 됩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특히 거기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페라리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막 가입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모든 이에 귀감이 되죠. 난 또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저 형처럼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페라리,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람보르기니, 그런 분과 아무리 친해져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받거나 돈을 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로얄들의 세계에 벽이 있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대단한 데 가서 돈 자랑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지, 진짜들은 오히려 가짜가 자신의 담을 넘어서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환상에 의해서, 특히 20대 때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종류들, 그런 세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런 분들과 저녁에 매일 만나고, 그리고 서로 이용할 게 없나, 또는 서로 배울 거란 표현은 솔직히 좀 촌스러운 것 같고, 이용할 게 없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수많은 사기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3, 40대 중반이 되다 보면, 그나마 모아놓은 돈들, 그때는 이제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이 되겠죠. 갑자기 금융사기에 또 타깃이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쉽게 벌어가지고 빨리 집 사고, 누구는 빌딩 샀네 어쩌네 이런 거에, 특히 요즘 같이 유튜브에 성공을 쉽게 하는 그런
또는 집을 쉽게 사는, 또는 뭐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집 샀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죠.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지 못하는 자기가 못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마치 자신이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통장을 보여주죠. 제가 실제 당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 나락갔던 일이고, 통장으로 증명을 합니다. 얼마를 계속 볼 수 있다고. 수많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까 그 페라리 타는 형님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나중에는 한 6, 7개월, 요즘 사기치는 애들은요, 단발성 사기 안 쳐요. 한 10년을 그냥 형님 동생 사이로 지냅니다. 요즘은 자기 자본력이 있어야 사기꾼이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돈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죠. 많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에, 검증 시간은 사기꾼도 증명을 해냅니다.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또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사기나 뭐 또는 페라리 형님들 그런 사기나 그런 거에 이제 말려들게 되고, 자신의 돈을 불려줄 거라고 강력하게 믿게 되죠. 자신이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 테크닉으로. 어디 투자해라. 아니면 뭐 선물 매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테크닉을 알고 있다. 뭐 그 프로그램 매매들 뭐 이런 거에 제가 그런 거에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난 나락을 갔죠. 그래서 제가 몽골을 간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제가 하는 사업들 많이 오토로 돌리면서 제가 해외 경험이 제법 있다 보니까 외국 나가는 거 겁은 나지는 않았는데, 그땐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뭐 새롭게 재기를 하는 입장이고, 전혀 새로운 아이템, 뭐 어떻게 보면 극영화, 장편 영화로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당시 과거에는 저는 그 웨딩 사업도 했었고요. 청담동에서. 그때 수많은 유명인들의 웨딩을 나름 했던 유명한 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러고 와서 제 밑에 있는 그 일을 배우던 제 학교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자리로 청담동을 다 휩쓸고 있다고 하지만 서도 이제는 웨딩 사업은 끝났죠. 애를 낳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트렌드들을 읽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제가 뭐 구독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뭐 100명 정도 또는 한 150명 정도가 이 영상을 보실 건데, 저랑 아마 비슷한 공감되는 일들, 비슷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좋은 걸 왜 나한테 보여줘? 아니, 그 좋은 걸 왜 나한테, 이 명제를 순간순간 잊어요. 이 형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형님이 나에게 드디어 돈 버는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힘들 때에 특히 그런 제안들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법이니까. 그래서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사기당하시면 인생의 10년이 날아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은 사기 안 당하는 뭐 그런 법은 없지만, 항상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을 하면 아니, 그 좋은 걸 왜 나한테, 제발 그것만큼은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사기꾼 소리 들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되게 어려웠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에로영화 회사를 차려서 에로영화도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과거에 제 이름이 이런 제 본명과는 전혀 다른 장민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에로영화를 한 30여 편을 만들어서 IMF 시기를 제가 견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되게 열심히 했고, 제가 찍었던 영화 중에 뭐 대표작들이 여자 기숙사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여자 콜렉터, 여자가 들어가네요, 제목에. 에로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교사 시리즈 이런 거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장민기, 이게 접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이고요. 뭐 지금은 하도 옛날 얘기라 자료들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여자기숙사 2가 그 당시에 이제 히트를 쳤었는데, 여기 보시면 평가 중에 이런 거 있죠. 남성의 판타지. 그리고 기대도 안 했는데 흙 속에서 보물 캔 느낌이네요. 이거 아주 재밌는 리뷰네요. 네, 감독 장민기. 과거에 제가 이걸로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이런 에로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때 당시 제가 제법 큰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으니까, 극장용 영화를,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이제 하다가 이제 인생에 또 위기가 닥치고, 아까처럼 사기 같은 거 당하고, 뭐 금융사기 같은 거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친구들한테 사기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돈이 안 되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진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외에 나가서 에로 영화 3편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정말로 제 인건비를 영화 3편 만들고 한 150만 원 받는 제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고, 당시에 이제 인터넷 회사들이 패러다임을 이제 휘어잡을 때였어요. 그런 비디오 시장은 다 없어지고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명성은 있었고 에로 영화 감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엘리트였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너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어? 그럼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영화 3편 만들어 하면서 한 500만 원을 주는데, 배우비 다 주고 나서 뭐 비행기 값도 뭐 진짜로 말 그대로 패키지 관광 끊어가지고 패키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찍어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영화 3편을 만들었는데, 그 150만 원 남겼거든요. 쓰레기 같은 에로 영화지만 그래도 대본 다 쓰고 촬영 다 하고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편집 다 하고 모든 현장 진행 혼자 다 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옛날 에로 영화 찍을 때도 저 스텝만 30만씩 데리고 다녔어요. 말도 안 돼. 그 시장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제가 보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웨딩 사업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에로 영화를 그렇게 배고프게 안 찍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남들이 보기엔 좀 깜짝 놀랄 정도의 퀄리티와 그런 수준을 보여주면, 또 그리고 제가 CF 감독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에로 영화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보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한 편당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남겨가면서 겨우겨우 영화 3편을 납품을 했더니, 인터넷 영화 에로 영화 회사죠. 그런데도 납품을 했더니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다? 장 감독은 어렵다면서, 어려웠으면은 20만 원 남기고 또는 10만 원 남기고 해야지 편당 50만 원씩이나 남겨? 이런 기준이 또 있는 거죠. 상대적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대우를 그 당시에 한 1년간 받았어요. 너무 인생의 나락을 한번 떨어졌던 때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그때 당시 그래서 충격을 먹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기꾼이란 말은 내가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소용없구나. 남이 나를 규정하는 게 사기꾼이구나. 저 장감독 사기꾼이야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지, 내가 사기꾼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보자 소용없는 거구나. 그때 좀 많은 제 스스로의 경험과 어떤 진리,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을 규정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얻었던 시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제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시기였고, 그리고 저는 그걸 인정해요. 이젠 난 그때 사기꾼이었구나. 세상에나 각본, 모든 현장 진행, 모든 촬영, 모든 편집, 그 엄청난 일을 혼자 다 해도 상대방이 10만 원 남겨도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하면, 영화 한 편 제작해 주는데 10만 원도 남겨도 많이만 남기는 거 아니야 하면, 거기에 10만 원을 더 붙이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요즘 지칭할 때 좀 많이 복합적으로 지칭하게 돼요.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역지사지도 많이 느끼게 되고, 제가 좀 저를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을 딱 대하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해야만 했을까? 제가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저 사람 뭐야, 저 쓰레기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죠. 저 사기꾼이야? 저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런 어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걸 감수하고라도
나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약간의 그런 이해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 엄청난 나쁜 행동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까?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당해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말은 사기꾼이 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칭하는 사기꾼이 다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단지 내 인생에서 그런 납득을 하지 못하는 오해가 왔을 때 그것을 나름 제 스타일은 그렇다.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한번 이해해보고, 그래서 위기를 3번 정도 그 인생의 나락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가면서 인생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던져봅니다. 뭐 주저주저이지만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너무 곱게만 살지 않으셨다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느껴봅니다. 감사합니다. 장강덕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